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당진시 원당 이동의 한 도축 농가에서 불법으로 개를 도축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유독 인구가 많은 당진 중앙로 일대 교통혼잡구역 횡단보도에 보행 신호등이 켜있지 않아 주민들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6.4 지방선거 사전투표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현대제철 인근 상인 생존대책위원회가 납품대금을 받지 못해 현대제철 정문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속도 제한은 30km. 하지만 속도 제한의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차량이 많아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20일 충남도교육청이 교사 임용 후보자 선발 경쟁 시험에 관해 사전 예고를 했습니다. 진태구 태안군수는 지난 19일 서울시에 건립한 공공기숙사 태안학사에 방문했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보행자도로 곳곳에 불법으로 설치된 간판들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이화정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당진시 원당 이동의 한 도축 농가에서 불법으로 개를 도축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불법 개 도축뿐 아니라 오폐수 무단 방출과 부당 이익까지 챙겼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신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0일 당진시 원당 이동 한 농가에서 불법 도축장을 차려놓고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축해 식당 등에 납품하는 것으로 밝혀진 불법 도축장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구봉리에 위치한 이 도축장은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불법 도축장이며 A농장이라고 이름을 내걸고 불법 도축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도축장으로 허가를 받기 위해선 축산물 위생관리법 규정에 따라 위생적인 도축시설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춰야 하며 수의사가 반드시 근무해야 하지만 이 도축장은 이런 규정을 모두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 이 농장에서는 전기 충격기를 이용해 개를 잔인하게 도살하고 식용으로 제조하고 있으며 매일 아침 20마리 정도 도축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렇게 불법 도축을 해 농장 주인은 부당 이익을 챙긴 바 있으며 또 도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정화시설을 거치지 않고 인근 벼농사지대에 무단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백 마리를 도축해 식당 등에 유통하고 도축 뒤 남은 부산물을 인근 뒷산에 불법 매립해 악취가 코를 찌르고 산림 훼손이 우려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구봉리 주민들은 도축 농가에서 내려오는 오폐수로 인하여 벼농사에 큰 피해를 입고 있으며 도축 농가에 대한 원성이 빗발치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에 대해 당진시는 불법 도축 농가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고 구봉리의 산림 훼손과 환경 오염에 대한 조속한 관리가 필요한 형국입니다. JIB 신지입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당진 중앙로 일대 교통혼잡구역 횡단보도에 보행 신호기가 켜져 있지 않아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다 보면 앞 차량이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방향을 전환해 깜짝 놀라거나 사고를 내는 것을 가끔씩 목격할 수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당진 중앙로 일대에는 교통혼잡구역의 횡단보도에 보행 신호등이 없어 주민들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신호등이 꺼져 있을 뿐 아니라 전멸 등으로 운행되는 교차로로 인해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시내 일대는 횡단보도가 4개나 설치되어 있지만 신호등은 단 한 곳도 켜져 있지 않아 이곳을 지나는 보행자들은 통행하는 차량을 살펴가며 조심스럽게 길을 건넙니다. 시는 중앙로 일대에 신호등을 작동시킨 결과 교통 흐름에 방해된다는 결론을 내려 경찰서 등과 협의해 전멸 등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교통신호등 전멸 시 보행신호등을 작동할 수 없는 규정에 따라 신호등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근 주민은 서로 먼저 지나가려는 자와 사람이 부딪힐 뻔한 것을 여러 번 목격했다며 많은 사람들과 차량들이 다니는 곳인데 신호등이 켜져 있지 않으니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서는 신호등을 작동시키지 않으면 보행자가 신호 없이 보행해야 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다며 시와 경찰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등이 심사숙고해 신호등 설치와 전멸등 대체 등으로 융통성 있게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IB 이화정입니다. 한 설문조사 결과 유권자의 30%가 사전투표제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답하기도 했는데요. 이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극복한 시스템이라고 선관위가 도입한 만큼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전투표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날은 6월 4일, 수요일입니다. 법정 공휴일이니 쉬는 날이고 이틀 뒤인 6월 6일 현충일이 금요일이어서 주말까지 이어지는 황금 연휴가 됐습니다. 사전투표 실시일은 다음 주 금토 5월 30일과 31일 이틀간입니다. 투표소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할 수가 있으며 투표소 가실 때는 신분증이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도 가능합니다. 전국 어느 투표소를 가도 되지만 동네 투표소를 갈 경우와 아닌 경우에 조금의 차이가 납니다. 동네 투표소에 가는 경우에는 관내 선거인으로 분류되어 본인 확인 후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를 하는 선거 당일 일반 투표와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동네가 아닌 다른 곳에 투표소를 갈 경우 투표용지와 함께 봉투 한 장을 더 받게 됩니다. 기표를 마친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어서 봉한 뒤 봉투째로 투표함에 넣으면 되는데 이 봉투는 본인이 사는 주소지로 보내져 그곳에서 개표하게 됩니다. 이번 지방선거 투표용지는 모두 7장입니다. 선관위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투표는 2번에 걸쳐 진행하고 투표용지 색상도 다르게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차로 받는 투표용지는 3장인데 시도지사와 교육감, 시장군수를 먼저 뽑게 됩니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기호가 없이 후보자 이름만 가요로 배열됩니다. 2차 투표용지는 4장으로 광역과 기초의원을 뽑게 되는데 1인 7표제가 아닌 지역도 있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는 투표용지 5장, 세종시는 4장을 받게 됩니다. JIB 이화정입니다. 현대제철 인근 상인 생존대책위원회가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해 현대제철 정문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신지희 기자가 전합니다. 현대제철 인근 상인 생존대책위원회가 20일 오후 현대제철 정문 앞에서 현대자동차 그룹의 생존을 위한 위침을 하고자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 상인들은 현대제철 증설공사 현장에 수개월 동안 식사와 유류, 공구 등을 납품했지만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해 현대제철 인근 상인 생존대책위를 구성했습니다. 이들 대책위가 제출한 진정서에 따르면 현대 측은 인근 상인들이 납품한 각종 대금에 대해 하청 업체에 떠넘기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결제 금액이 제대로 이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면서부터 이제 더군다나 하청들이 계속 부도가 나고 그러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이제 대부분 이제 물건을 공급했던 업체들이 인근 상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면 어느 정도 그걸 좀 감안해서 현대건설이라든지 현대제철의 책임을 좀 어느 정도 져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전부 다 나몰라라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이 피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지금 보통 뭐 적게는 뭐 몇백만 원, 뭐 몇십만 원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뭐 몇 억까지 이렇게 막 피해를 보고 있는데 피해를 보게 된 게 작년 아마 7월 이후로 이제 그 업체들이 이제 부도가 발생하면서 계속 이제 뭐 법적 투쟁 뭐 이렇게 끌고 가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있던 이 인근 상인들이 이제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련하게 된 겁니다. 이어 대책위는 현대 측이 보여준 또 하나의 비도덕적 경영 꼼수로 증설에 대해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 비파괴 검사 업체인 한솔 엔지니어링에게만 타 하청 업체를 통해 편법으로 납품 대금을 지불한 것이 드러났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대책위 소속의 납품업체가 가지고 있는 시험 성적서입니다. 이 시험 성적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사업 승인이 이뤄질 수 없는데도 사업 승인이 된 부분에 대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상인 생존대책위는
납품 대금을 받는 날까지 집단 행동은 물론 현대제철의 폐해를 지속적으로 알릴 것이며 국민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있는 정부와 당진시는 이 문제를 묵과하지 말고 주민의 생존권을 지켜줄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력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JIB 신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속도 제한은 30km. 하지만 속도 제한의 법규 준수를 하지 않은 차량이 많아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다솜 기자입니다. 당진시 사기소동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앞. 차량들이 쌩쌩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속 30km 이하로 운행돼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는 차량은 거의 없었고 과속 방지턱도 높이가 너무 낮게 설치돼 있어 유명무실해 보였습니다. 학부모 이모 씨는 과속하는 차도 많고 과속 방지턱은 페인트 칠만 돼 있다며 스쿨존인데 전혀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스쿨존에서 속도와 신호 위반은 곧바로 사고로 이어져 어린이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여전히 스쿨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아예 신경 쓰지 않는 운전자가 많은 만큼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불과 몇백 미터밖에 떨어지지 않는 노인 보호구역입니다. 이곳의 차량 제한 속도는 시속 30km 구간입니다. 하지만 규정을 지키는 차량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지난해 실제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상자는 총 444명이었으며 이 중 초등학교 1학년이 17.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해 적발되면 과태료가 최대 2배까지 부과되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중처벌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속도 제한 등의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차량이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하면서 학생들의 등하굣길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20일 충남도교육청은 교사 임용 후보자 선발 경쟁 시험에 관해 사전 예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오다솜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도교육청은 2015학년도 공립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발 경쟁 시험 선발 예정 분야와 인원을 20일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번 사전 예고는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이 동일한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는 것으로 시행계획 공고 시 선발 예정 분야와 인원을 확정 공고할 예정입니다. 응시원서는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충남교육청 온라인 채용 시스템으로 접수하고 1차 시험은 11월 22일에 실시하며 2차 시험과 세부사항은 10월 2일 시험 시행 계획 공고 시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1차 시험 과목은 교직 논술과 교육 과정이고 2차 시험은 심층 면접과 교수 학습 지도안, 수업 실현, 영어 면접과 영어 수업 실현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3급 이상의 인증서를 취득한 학생에 한해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진태구 태안군수는 지난 19일 서울시에 건립한 공공기숙사 태안학사에 방문했습니다. 이날 방문은 각 학교의 태안학사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시설 및 운영 상황 전반에 대한 점검과 인재 육성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진태구 태안군수는 지난 19일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에 건립한 공공기숙사 태안학사에 방문했습니다. 이날 태안학사 방문은 각급 학교의 태안학사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시설 및 운영 상황 전반에 대한 점검과 인재 육성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공공기숙사는 서울시에서 토지를 제공하고 참여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비를 실별 1억 원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태안군과 함께 8개 시군이 참여했습니다. 지난달 10일 개관한 태안학사에는 총 정원 40명 중 31명이 입사해 사용 중에 있습니다. 군은 이번 방문을 통해 태안학사의 원활한 운영 방안과 학생들의 편의를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공공기숙사는 도서관과 컴퓨터실, 식당과 세탁실, 휴게실 등이 있으며 특히 로비층에 게스트룸이 있어 부모가 방문할 시 함께 지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각 방에는 2인이 거주하는 구조와는 달리 화장실과 샤워실은 2인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공부방은 독립돼 1인이 사용하는 구조로 젊은 층의 취향을 최대한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보행자 도로 곳곳에 불법으로 설치된 간판들이 보입니다. 이 간판들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다솜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진시 송하급 보군리 이주단지의 한 거리입니다. 무분별하게 설치된 이 간판들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 간판들은 인도위나 길거리를 점령하고 있어 보행자의 진로를 방해하고 전기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에도 노출돼 있습니다. 광고물 대부분이 점포 안에서 전원을 끌어다 사용하기에 전선이 벗겨져 있거나 인도위의 전선이 노출되어 있어 감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이곳 인도위의 간판은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의 경우 현수막 등 면적에 따라 8만 원에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하지만 광고주나 간판업자의 강한 반발에 적극적인 단속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지난 2013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3년간 단속된 불법 5개 광고물이 7억 여 건에 달해 심각한 행정력 낭비와 자원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JIB 오다솜입니다. 오늘도 한낮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기온이 쑥쑥 올라 내일은 더위가 절정에 이르겠고요. 다가오는 일요일 오후에 한 차례 비가 스치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보시겠습니다. 당진 지역 최저 기온 12도, 최고 기온 23도 예상됩니다. 세종 지역 아침 최저 기온 11도, 낮 최고 기온 27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청양 지역 최저 기온 10도, 최고 기온 26도 예상됩니다. 공주 지역 최저 기온 11도까지 떨어지겠고 최고 기온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해상의 물결 0.5m로 낮게 일겠습니다. 오늘 상해 부근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되는데요. 기온차가 15도가량으로 크게 벌어지면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